윤정두의 주식사단 풍문으로 들었어. 안녕하세요. 수익 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하게 쉬고 계셨나요? 월요일 국내 증시 휴장했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하면서 내일장 준비해보시죠. 오늘도 종목 선정 최고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시황 분석부터 똘똘한 종목 전략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투자 안목 제대로 높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계좌도 수익도 아주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화면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오고요. 이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004 네 숫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을 곡식이 황금빛으로 연그는 이 계절엔 이분이 더 생각납니다. 여러분의 수익 열매가 연그는 그날까지 함께하실 박영근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이 10월 첫째 주 국내 증시가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요. 하지만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대표님, 네. 우리 증시의 바로미터라고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 지난 7일 3분기 실적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예상대로 어닝쇼크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속상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장에서 돌파구 어디서 찾아야 할지 좀 제시해 주시고요. 이번 주 대응 전략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자, 일단은 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지난주를 조금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었습니까?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이 연속으로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지난주 연휴를 필두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번 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번 주가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간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쉽게도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양시장은 파란불로 마감이 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까지도 하락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그널 하나는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죠. 자,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지난주 내내 외인들의 수급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6거래일 연속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내심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9월 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9월 마지막 주 2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만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됐는데 10월 들어서 물론 큰 물량은 아니지만 외인들의 매수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양시장의 분차트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일봉상의 흐름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저점권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지난 한 주 소위 말하는 캔들상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을 올라타고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차트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번 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소위 말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필두로 한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지표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어떠한 그림을 조금 예상하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지난 6월달, 7월달과 다소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일단은 눌렸던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반등해 주었던 상황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내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재료들은 반복적인 재료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더 부정적인 시점과 긍정적인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긍정적인 시점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분차트상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역시나 아시겠지만은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냐? 자, 주 초반의 흐름과 그리고 월 초반의 흐름, 그리고 하루 동안의 흐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요즘의 분위기 올라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일단은 분차트상에서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뭡니까?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의 분위기가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올라왔다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오전장에 회복되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확인했다가 오후장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흘러내렸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최근의 지속적인 변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히 우리나라와 북한 그 사이에 있는 도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조금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역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계속해서 지수의 하락을 조금 짓누르는 요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위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과연 실질적으로 핵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여기에 이목이 집중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강한 하락세는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 소위 말해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형성된 9월 달의 마지막 저점권 그리고 최근에 형성된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남은 2022년 하반기 그래도 조금씩 더 올라가 주면서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러한 모습들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 6월 달에도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반등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소위 말하는 쌍바닥의 흐름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실질적으로 연출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경제지표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일단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번 주에 향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과 대비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매파 위원들의 발언들이죠.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지속적인 반복 재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입니다. 자, 눌렸던 포지션들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외인들의 수급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기간만큼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높게 들어왔다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들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수급이 초반에 매도세를 보였다가 매수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나쁘게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또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여유롭게 지켜보시되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가 과거에 공략했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원했던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들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서 눌렸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물론 지수가 하락을 했고 신저가를 이탈한 만큼 투심이 위축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라고 했냐면,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라고 했습니다. 낙폭 과대주들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뭔지를 모르시면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세요, 체크하세요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올라가게 되면서, 뭐 짧게는 10%대에서 많게는 20%대, 30%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자, 올라갔다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다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었을 때 어떠한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승 흐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최근에 최고 상승률 기준으로 바라보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면 어때요?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은 2번 나왔습니다. 왜 2번 나왔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명에너지도 2번 있어요. 왜 2번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잠시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런 종목군들 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교육시켜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입장하셔야 되겠죠. 자, 입장하는 방법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의 속 시원한 관전평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제 감이 오셨나요? 박영근 대표가 들려주는 시장 이야기, 장중에도 함께 하시고 싶은 분, 이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상에서 놓치셨던 포인트, 하지만 시장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 박영근 대표가 직접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이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조그마한 영어 링크 나옵니다. 이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입력란에 1004 이렇게 1004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얼른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정도의 주식사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박영근 대표 히든 종목 상승률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수익률표 나와주세요. 네, 우선 대명에너지, 유일로보틱스 세 자리대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특히 대명에너지 지난주 목요일 실현의 상한가에 등극하더니 금요일에도 상승에너지 받아서 불끈 힘내줬었죠. 이어서 보트렉스부터 미래나노텍 80% 넘는 상승률 기록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세종메디컬까지 아주 나란히 손잡고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난테크놀로지부터 범한 퓨어셀까지 50%대 상승 흐름 나타냈는데요. 특히 범한 퓨어셀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에 금요일장에서 11%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스코넥 오토에는 40% 넘는 강세 연출했고요. 이외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유신까지 아주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신은 이 네옴시티의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 소식에 수혜 기대감을 받아서 금요일장에서 8% 넘게 올랐는데 이번 주에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박영근 대표의 포트폴리오 특징 눈치채셨나요?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균형, 두 번째는 이 단기 수익입니다.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주까지 아주 균형 있게 담았고요. 역시 단기 수익 최고 전문가답게 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신규 상장주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 포트 안에 담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동문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그대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1004-1004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0분이 지나면 문이 닫힌다. 이 방문은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탐구생활, 네, 종목 탐구 시간입니다. 이 빠르고 정확하게 종목 애프터 서비스 해주실 박영근 대표님 불러볼게요. 대표님. 네. 네, 대표님. 제가 지난주에 대표님이 생각난다고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명,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연휴가 지나자마자 곧바로 상한가에 직행했었잖아요. 네네. 이 카나리아 바이오부터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이 힘든 장에서도 이렇게 연이어서 이 상한가 종목을 알려주시니까 사실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진짜 놀랐거든요. 설마 대표님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가서 미래 주가 미리 보고 오신 거 아니겠죠?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추이에 대한 예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시장이 어떻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취매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운 좋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그럼 이 오픈마인디드의 테크주를 사랑하시는 박영근 대표, 오늘도 엣지 있게 상승 종목 리뷰해 주시죠. 네. 자, 화면 통해서 하나씩 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종목군들이 10월 한 주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분명히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드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처음 봤던 종목군들은 역시나 저희가 그동안에 공략해 드렸던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군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고,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상승폭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대명에너지, 미래나노텍, 그리고 버말퓨얼셀, 모트렉스, 세비캔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한 주 만에 이렇게 큰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처럼 역시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언제든지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대명 에너지부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공략을 했고 얼마만큼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과대 낙폭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왜냐? 37,000원에서 얼마까지? 2만 원대까지 떨어졌는 시점에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결국에는 그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역시나 뉴스 혹은 이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이었죠.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달 꾸준한 하락세가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과 동반적인 하락 형성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얘기했던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가 지지력만 보여주면 반등해 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저희는 지난주에도 꾸준히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도 단기적으로 큰 상승의 주인공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부분들을 못 받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뭐도 해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매수 사인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대명에너지를 한 번 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30%가 넘는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인지,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역시나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0% 넘게 올라갔었죠. 우리 여기서 공략했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떨어졌다는 얘기 드렸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말 그대로요. 37,000원에서 25,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요. 물론 좀 전에 보셨던 종목, 바로 어떤 종목이다? 바로 대명에너지처럼 30%까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종목도 10%가 넘는 상승 흐름들을 한 주 동안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소위 말해서 주도주 업종이 없어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한 개별주 중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그리고 갖고 있는, 그리고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에다가 다시 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그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의 프로테이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여전히 소위 말하는 시장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이고 9월달 대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모트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지금 고점권 대비 많이 떨어진 과대 낙폭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30%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권 대비 역시나 이번 주에 10%대 상승 흐름들을 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과대 낙폭이 최근에 형성이 되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폭이 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놓쳤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세백캠 역시나 마찬가지. 이만큼이 올라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왔다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 80%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10%대 한 주 동안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을 내가 스스로 공략할 수가 없다면 오셔서 교육받으시면서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으로 뭐 하시라고요? 교육을 받으시고 종목군들을 선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미래나노텍도 역시나 80%가 넘는 상승을 보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눌렸을 때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눌리게 된다면 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 있는 매수 포지션과 타이밍을 우리는 또다시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습니다. 눌렸을 때 공략. 그러면은 짧은 시간 안에 5%, 10%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고요. 자, 떨어졌다가 공략해서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눌렸을 때 공략하면은 적어도 이러한 종목군들은 짧게 5%에서 10% 혹은 그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스스로 공략을 못할 것 같으면 오셔서 함께 보시라는 얘기를 이렇게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왜? 지금 힘든 장이니까. 다행히 10월 첫째 주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지고 있고 이제 둘째 주에 그 흐름을 이어받는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7월 달 같은 장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장 우리는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오셔서 이러한 종목으로 조금 더 웃는 이번 한 주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역시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는 이 교육만으로도 사실 부족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방송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셔야 되는지 참여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가 뭔지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네, 이 대표님의 든든한 이 종목 리뷰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 심한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이 박영근 대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 투자의 방향 제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나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히든 종목 퀴즈로 돌아올게요. 꾹꾹 숨어라 히든 종목 보일라. 네, 시장에 숨어있는 히든 종목들 박영근 대표가 이 주식 명탐정처럼 꾹꾹 찾아주십니다. 오늘도 박영근 대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고요. 제가 드리는 힌트와 대표님의 차트 설명 잘 들어보신 다음에 정답 맞히시면 됩니다. 정답 공개는 언제? 이 방송이 모두 끝난 후에 어디서? 오직 박영근 대표의 노란 톡방 안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히든 종목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퀴즈 나갑니다. 두 글자고요. 2차 전지 반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노래 힌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대표님께 불러서 제가 직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제가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앞에 노래를 부르면 대표님께서 뒤에 좀 받아주실 거죠? 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감상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두 글자입니다. 후후 불면은 구멍이 커지는 후후. 대표님, 차트 네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화면 통해서 한번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두 글자짜리 히든 종목이고요. 힌트에 대해서 역시나 첫 번째 힌트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잘 조합해 보면은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명이 나오고요. 일단은 이 종목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섹터가 지금 함께 혼동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반도체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요즘 반도체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사실 27,000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만큼 사실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가 좋지 못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래도 추가적인 눌림 없이 회복세를 보여주려고 했던, 아까 얘기를 드렸던 외인들의 수급만큼 이제는 반도체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한간의 소문으로는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11,000원대, 12,000원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16,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그리고 최고 얼마까지? 27,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은 정말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떨어질 때 손절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늘 얘기를 드리죠. 우리는 손절가는 짧게 갑니다. 하지만 수익은 길게 볼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만 드릴 뿐이고, 추가적으로 종목명은 어디에서만, 노란톡방에서만 방송 끝나고 공개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드렸던 힌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유추해내고 있는지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대표님의 이 상승 기운 후후 불어넣어서 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영근 대표의 노란 톡방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 퀴즈 함께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 해결사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 톡방 안에 오시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이 매일 시황 정보 꼼꼼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둘째,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것, 그리고 추세 전화 시그널 읽는 법, 여러분이 참 어려워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대표님께서 장중에 실전 교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이건 오직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하는 건데요. 히든 종목 정보까지 매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이 혜택들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주 히든 종목 상승률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대표님 불러볼게요. 대표님. 네. 네,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신 말, 이 눌렸을 때 공략해서 2번, 3번 수익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대명에너지가 지난주에 이 에너지를 받아서 20% 넘는 상승세 보였는데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진짜 수익 보셨다고 기뻐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좀 수익률 리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아까 이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얘기를 드려보면은 역시나 우리는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이 낮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오면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 자, 최근에도 50%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엔 떨어졌다고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말 그대로예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죠. 저희가 대명에너지 또 공략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범한퓨얼셀도 또 공략하시라고 저희가 뭐 해드렸어요? 사인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략하고 나서 역시나 급등을 했죠. 특히나
금요일 날 역시나 단기적으로 20%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주면서 이번 주에도 역시나 20%가 넘는 상승 흐름들을 형성해 주는 포지션들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에 얼마만큼의 하락폭이 연출이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공략을 할 수가 없다면 오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 보시라는 겁니다. 보여드렸잖아요. 최근에도 저희가 어떤 종목군들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역시나 지난주 한 주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스코넥 역시나 꾸준히 올라가 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40%가 아니라 50%, 100%, 200%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 매번 얘기를 드리죠. 왜? 말 그대로예요. 3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만 원까지 가게 된다? 200%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놀렸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드렸고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현재 상승 흐름들이 50%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다 어디를 통해서 저희가 히든 종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골고루 공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힌트 다 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종목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다는 거고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다라고 해도 그 방송 이후에 저희가 수시로 이 종목에 대해서 방송에 얘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이 노란 톡방에서 꾸준히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이제는 함께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 종목만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랑 함께 이 노란 톡방에서 1년 365일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토핸드 역시나 마찬가지죠. 최근에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었고 눌렸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공략했더니 터지더라. 그러면서 최근에 역시나 4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남들은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러한 종목군들 뭐 하는 거예요? 선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승의 흐름들을 형성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역시나 저희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꾸준히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일주일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그리고 추가 상승 연출해주면서 35% 누적 상승 흐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 봤잖아요. 여기에서 남들 안 보는 자리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권 대비 얼마까지? 5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략해 보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나 어디를 통해서? 방송 통해서 일주일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유신도 마찬가지. 최근에 단기적으로 30% 넘게 올라왔죠. 그 전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꾸준히 저희 방송 그리고 저희의 노란 톡방에 이야기를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 제대로 공략을 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들의 결과물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YTN 자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안타깝게 지난 금요일 날 추가 상승 없이 눌리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어디에서 잡는지 역시나 저희가 얘기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에 잡았잖아요. 눌릴 때. 그래서 이렇게 눌릴 때가 오히려 기회고 그 눌리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매번 드리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반등폭이 어떤지를 한번 함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널려 있어요. 단지 이것을 스스로 발굴해내시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옥석 가리기를 저희가 해서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통해서 그리고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 테니 이러한 종목으로 좋은 결과물을 이제는 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또 좋은 결과물 또 한 주 동안에 만들어 가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유신도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또 공략을 했고요. 뭐 카나리아 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신도 공략을 했고 뭐 미래나노텍, 카나리아 바이오, 모트렉스, 세비캠, 범한표색 등등 많잖아요. 충분히 내가 공략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공략을 해내실 수가 없다면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좋은 종목군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좋은 종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수익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랑 함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배워 가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왜? 힘들잖아요. 어려운 장이 아니라면 스스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입장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자, 그리고 역시나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추가적인 힌트까지 한번 알아보러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종목 해결사 박영근 대표, 이 떨어진 자리에서 남들이 모를 때 선침해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목 해결사 박영근 대표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시황 정보부터 그리고 종목 교육까지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 모두 끝난 후면 간판 내리고 문장과 셧다운 하니까요. 이 셧다운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나서 두 번째 히든 종목 퀴즈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종목 발굴 대표 방송 윤정두의 주식 사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고요. 이 맨 앞에 글자는 세포 이 셀과 관련이 있는데요. 맨 뒤에 글자가 세포 셀과 관련이 있고 이 앞 세 글자는 레이저빔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 차트 힌트까지 좀 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일단 차트부터 좀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고요. 안타깝게 신규 상장하고 조금 많이 눌렸던 포지션들도 없잖아 있는데 일단은 2만 원대에서 7천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7천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몇 퍼센트가 상승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드리고 꾸준히 보여드리는 그리고 꾸준히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들이 안 볼 때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사야 돼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공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역시나 이 네 글자짜리 히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현재 8,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드렸던 2만 원대까지 가게 된다. 100%, 200%까지도 욕심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만 공략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리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됨으로써 편안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수익의 극대화까지 함께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여기서 공개하진 않을 거고요.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방송 끝나는 시점에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면 입장하시고 그리고 역시나 또 화요일장부터 열리게 되는 시점에 이 종목의 추가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시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김전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네, 네 글자의 신규 상장주 어떤 종목일지는 지금 바로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아래 QR코드 찍고 1004 누르고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알려드리고요. 또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찾아서 드립니다. 그럼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 퀴즈 드릴 시간인데요. 총 4글자고요. 앞 2글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뒤 2글자는 이 종목의 업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럼 대표님께 차트 설명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무조건 과대 낙폭주들을 공략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고 현재 어디에서 2,400원에서 얼마까지 1,400원까지 떨어진 종목입니다. 자, 다행히 최근에 소폭 반등해 주면서 1,500원대고 마찬가지입니다. 2,40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몇 퍼센트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두 번째와 같이 4글자짜리 히든 종목의 글자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의 흐름이 역시나 2,000원대에서 1,500원, 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 보실 줄 아셔야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렸던 세 가지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또 화요일부터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되겠죠. 왜냐? 이제 방송 끝나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히든 종목 퀴즈와 힌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노란톡방 안에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벌써 50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쉬우시죠? 방송 끝나고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1004 누르고 지금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충전하셨으니까 이번 주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